저는 결코 법정에서 원고라는 차가운 전문 용어로 불리며 맞은편에 앉은 남자가 지우려 하는 제 삶의 모든 사적인 순간을 다시 겪어야 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테이블 맞은편에는 강민수 한때 제 눈을 바라보며 영원히 함께하겠다고 맹세했던 그 남자가 편안하게 다리를 꼬고 앉아 있었고 깔끔한 어두운 파란색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은 공허했고 인간적인 감정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가벼운 웃음을 터뜨린 후 옆에 앉은 젊은 여성의 귀에 무언가를 속삭였습니다. 그녀는 날카롭고 의도적인 조롱 섞인 웃음으로 응답했고 그 소리는 내 가슴을 찌르듯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무릎 위에 놓인 파일을 더 세게 움켜쥐었고 손가락 관절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 종이 더미가 내 존엄성의 마지막 흔적처럼 느껴졌습니다. 제 이름은 이입니다. 7년 전 저는 미디어 회사에서 그래픽 디자인 일을 그만두고 강민수에게 사업을 시작하는데 도움을 주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당시 그는 원시적인 아이디어와 끝없는 자신감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낡은 차고를 임대해 첫 사무실로 변모시켰다. 나는 모든 일을 맡았다. 브랜드 구축, 고객 유치, 회계 그리고 내 첫 주문을 직접 배달하기도 했다. 강민수는 네트워킹과 인맥 구축으로 너무 바쁘다는 이유로 말이다. 하지만 오늘 아침 법정에서 그의 변호사가 일어나 목을 펴며 우리 이야기를 마치 제가 강민수의 성공 뒤를 따라다니는 유령처럼 묘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재판장님, 그는 의도적으로 날카로운 어조로 말했습니다. 이 씨는 그린테크의 설립에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았습니다. 재무 기록에 따르면 그녀는 공식 직위를 맡지 않았으며 자금을 기여하지 않았고 사실상 주부였습니다. 저는 말을 끊고 싶었습니다. 이야기를 바로잡고 싶었습니다. 며칠 동안 준비한 말을 하려고 했지만 제가 완전한 문장을 형성하기도 전에 판사는 제 쪽을 한 번도 보지 않고 말을 끊었습니다. 질문에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인, 그는 여전히 아이패드에 시선을 고정시킨 채 말했습니다. 그렇게 모든 말이 사라졌습니다. 제가 신중하게 준비한 말들, 누군가 이해하도록 돕기 위해 준비한 말들은 허공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그 사이 강민수는 의자에 기대어 앉아 이 모든 것이 아무 의미도 없는 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의 차례가 되자 그는 놀랍도록 편안하게 말했습니다. 누군가를 험담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는데 익숙한 사람의 연습된 겸손함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렇습니다. 이 씨는 사업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집에만 있었습니다. 제가 모든 것을 세웠습니다. 이제 이혼을 앞두고 그녀는 단지 몫을 원할 뿐입니다. 내 뒤에서 낮은 웃음이 터져나왔다. 아마도 그의 새로운 친구들 중 한 명일 것이다. 내가 요리한 음식을 먹던 사람들이 이제 뒷줄에서 나를 지켜보며 내 고통을 마치 공연처럼 비웃고 있었다. 나는 침묵을 지켰다. 감정의 흔적이라도 드러내면 그들이 나를 다르게 볼 거라는 걸 알았다. 여성들이 공개적으로 울면 사람들은 항상 그렇게 본다. 마음을 다잡으려 했지만 내 마음은 돌처럼 차가웠다. 강민수와 그의 변호사가 하는 일은 단순히 내 기여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었다. 내 존재를 지우고 그린테크의 초기 시절을 내가 결코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재편하는 것이었다. 재판이 휴정되자 나는 복도로 걸어나갔다. 하이힐이 타일 바닥에 날카롭게 부딪히는 소리가 벽에 울려 퍼지며 고독의 북소리처럼 들렸다. 강민수는 근처에 서서 변호사와 새로운 여자친구 디자이너 드레스를 입은 눈이 유리처럼 날카로운 여자와 함께 웃고 있었다. 그녀는 정말로 몇 장의 오래된 영수증이 모든 걸 바꿀 거라고 생각하나 봐요. 그녀는 내게 들릴 만큼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속삭이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모든 말을 들었습니다. 단 한마디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폴더를 더 세게 움켜쥐고 생각했습니다. 진실만으로는 그들을 부끄럽게 만들 수 없다면 내가 그 진실이 기억되도록 할 것입니다. 분노가 아닌 증거로, 준비로. 그날 밤 나는 집을 떠나서 이사한 작은 임대 아파트에서 혼자 앉아 있었다. 부엌은 어두컴컴했고
내 옆에는 반쯤 마신 차가 차갑게 식어 있었고 테이블에는 오래된 청구서, 포스트잇, 그리고 그린테크의 초창기 시절 사진 몇 장이 널려 있었다. 우리 회사 이름이 화이트보드에 드라이 이레이저 마커로 휘갈겨져 있던 시절의 사진들. 예전에는 법적으로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강민수가 내가 회사 설립에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자 모든 것이 다르게 보였다. 그때 기억 속에서 한 이름이 떠올랐다. 최은영. 클레어는 그 시절 파트타임 보조원으로 일하며 나에게 패키지를 라벨링하고 우편물을 보내며 첫 제품 배치에 손으로 태그를 붙이는 일을 도왔다. 그녀가 얼마나 꼼꼼했는지 기억났다. 영수증을 보관하고 이메일을 정리하며 비공식 계약서 사본까지 보관했다. 우리는 한때 가까웠지만 그녀는 결국 더 큰 회사로 옮겨가 연락이 끊겼다. 그녀가 나를 기억할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잊혀진 진실의 조각을 간직하고 있을 사람은 클레어뿐이었습니다. 옛 연락처를 뒤져 2시간 가까이 찾아 헤맨 끝에 그녀의 링크드인 프로필을 발견했습니다. 프로필 사진은 기술 컨퍼런스에서 찍힌 것이었는데 더 세련되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지만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그 같은 차분하고 깊은 집중력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즉시 메시지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솔직하고 직접적인 이메일을 썼습니다. 간청하지도 비난하지도 않았습니다. 단순히 제가 강민수가 저를 묘사한 것처럼 무임승차자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과거에 제가 했던 일을 보여주는 파일, 이메일, 메모, 무엇이든 있는지 물었습니다. 매우 감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매 시간은 이전보다 더 느리게 흘렀습니다. 마침내 오후 11시 그녀의 답장이 도착했습니다. 이 모든 걸 아직 가지고 있어요. 내일 만나요. 그날 오후 저는 깨달았습니다. 드디어 진실이 드러날 때가 왔다는 것을. 다음 날 저는 클레어의 현재 사무실 근처 서쪽 지역에 위치한 조용한 작은 카페로 차를 몰고 갔습니다. 도착했을 때 그녀는 이미 작은 테이블에 앉아 노트북을 열고 두꺼운 폴더를 옆에 두고 있었습니다. 제대로 인사도 못했을 때 그녀는 일어나 제 맞은편 의자를 끌어당기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걸 보관해야 할 줄은 몰랐어요. 하지만 그가 당신을 지울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그는 틀렸어요. 우리는 2시간 넘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클레어는 옛 업무 이메일에 인쇄본을 건넸습니다. 강민수와 제가 초기 사무실 시절에 주고받은 메시지들이었습니다. 저는 그걸 타이핑해 두었지만 저장하지 않았던 것들이었습니다. 그와 함께 첫 제안서에서 백업된 예산 파일들도 있었습니다. 제 책임 범위를 명시한 문서들로 공급품 조달부터 주문 관리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일부 문서에는 투자자 피치데크에 제 서명과 강민수의 서명이 나란히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존재조차 잊고 있던 것이었다. 회사 소유권 계약서의 손글씨 초안 사업 지분을 강민수 65%, 나 35%로 나누는 내용이었다. 우리는 그린테크가 공식 등록되기 훨씬 전 한밤중에 그 계약서에 서명했다. 강민수의 목소리가 기억 속에서 메아리 쳤다. 지금은 일단 종이에 적어두자. 나중에 제대로 된 계약서를 작성하자. 그 나중에는 결코 오지 않았습니다. 클레어에게 시선을 돌리며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 이 모든 것을 보관했나요? 그녀는 살짝 뒤로 기대며 슬픈 미소를 지었습니다. 당신을 존경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당신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대하는 것을 참을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날 밤 나는 모든 것을 집으로 가져갔다. 각 문서를 별도의 USB 드라이브에 스캔하고 폴더 이름을 리빙 프루프로 지정했다. 이 악몽이 시작된 이후로 처음으로 두려움 때문에 잠을 못 이룬 것이 아니라 희망에 가까운 무엇 때문에 잠을 못 이뤘다. 강민수는 내 이름을 회사 기록에서 지웠지만 과거의 진실을 다시 쓸 수는 없었다. 누군가가 나를 위해 그것을 지켜주었다. 그리고 나는 그것을 다시 투명이라는 라벨 아래 묻히게 두지 않을 거야. 클레어의 조언에 따라 변호사를 찾기 시작했다. 복잡한 사업 기여가 관련된 이혼 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
세 날 동안 준비를 하고 상위 로펌을 검토한 끝에 단 한 명의 이름이 눈에 띄었다. 박예진. 박 변호사는 제가 상상했던 것과 전혀 달랐습니다. 그녀는 저보다 몇 살 어렸고 부드럽게 웨이브진 머리를 내리고 세련된 안경으로 얼굴을 감싸고 있었으며 차분하면서도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녀의 사무실은 도심에 위치한 빨간 벽돌 건물 안에 있었고 소박하게 장식되어 있었지만 정밀함의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제가 폴더와 USB를 손에 들고 들어서자 그녀는 제 이름을 부르며 인사했습니다. 이 씨, 초기 사건 요약을 검토했습니다. 박이 앉으며 말했습니다. 진행하기 전에 물어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일을 끝까지 이어갈 준비가 정말 되셨나요? 저는 눈도 깜빡이지 않았습니다. 동정심은 원하지 않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진실이 인정되길 원합니다. 박 씨는 작은 고개를 끄덕이며 표정이 조심스러운 모습에서 집중된 모습으로 변했다. 마치 이미 지형을 파악한 전략가가 전투에 들어서는 듯했다. 우리는 클레어가 제공한 자료를 몇 시간 동안 깊이 파고들었다. 모든 이메일, 공동 서명한 예산 초안까지. 그중 한 메시지가 특히 눈에 띄었다. 2016년 6월 3일자로 강민수로부터 자정 직후에 보낸 메시지였다. 그 재고 혼란을 어떻게 정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는 썼다. 당신이 회사를 구했습니다. 당신 없이는 그린테크는 아마도 다리 아래에서 운영되고 있을 것입니다. 박은 그 메시지를 소리내어 읽은 후 고개를 들었다. 이 한 문장. 그녀는 낮은 목소리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그의 변호사가 말할 수 있는 어떤 것보다 더 가치가 있습니다. 그 후 우리는 전체 타임라인을 재구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박은 그 초기 불확실한 시절에 개인 저축계좌에서 회사 계좌로 이체한 모든 영수증, 은행 명세서, 거래 내역을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그녀는 이혼 소송에서 재무불일치를 분석하는 전문가인 윤태형 법정 회계사를 고용했습니다. 일주일 후 윤의 예비 보고서가 도착했습니다. 그 보고서가 드러낸 내용은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회사 장부에는 외부 투자나 비상 자금으로 기록된 여러 거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추적해보니 모두 제 개인 계좌에서 출발한 것이었습니다. 단 한 번이 아니라 9번이나요? 총 금액은 약 9,600만 원, 약 7만 2천 달러로 우리가 다른 자금이 없을 때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 인출한 돈이었습니다. 나는 항상 내 것은 남편의 것도다라고 스스로 말해왔습니다. 하지만 법정에서는 그 이상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말이죠. 박 변호사는 윤 변호사의 조사 결과를 검토한 후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만약 이 자금이 고의로 잘못 분류되어 이혼 재산 분할 신고에서 제외되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그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재산 분할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금융은닉입니다. 저는 그 자리에 조용히 앉아 모든 것을 흡수했습니다. 내 마음의 한 부분은 여전히 강민수가 단순히 생각 없이 행동했을 뿐 계산된 행동은 아니라고 믿고 싶었다. 하지만 사실은 휘어지지 않는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그들은 진실을 말해준다. 어떤 이야기보다도 더 깨끗하고 더 크게. 우리는 공식 반박 자료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박은 모든 증거를 세심하게 정리했다. 감사 이메일, 업무 관련 서신, 구매 주문서, 은행 송금 내역, 그리고 가장 중요한 손글씨로 작성된 소유권 초안. 이번에는 이야기가 지워지지 않을 것이다. 침묵으로, 협박으로, 그리고 나를 보이지 않는 존재로 생각한 그 남자로 인해 결코. 우리는 명확한 단계별 타임라인을 구축해야 합니다. 각 단계마다 일치하는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박은 뒤에 화이트보드에 색상별로 분류된 메모를 붙이며 말했다. 그리고 영원히 느껴졌던 시간 동안 처음으로 이 모든 것을 혼자서 맞서고 있다는 느낌이 들지 않았습니다. 저는 올바른 질문을 하는 법, 법적 용어를 해석하는 법, 그리고 소규모 기업에서 직위와 실제 기여를 구분하는 것이 무엇인지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박은 저를 피해자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저를 파트너로 보았습니다. 파일 속 이름이 아닌
목소리를 가진 사람으로요. 어느 오후 더 많은 문서를 검토하던 중 그녀가 작은 웃음을 터뜨렸다. 그 사람은 정말로 당신의 이름을 기록에서 지우는 것만으로 당신을 지울 수 있다고 생각했나 봐요. 나는 궁금해하며 고개를 들었다. 박 씨는 2017년에 강민수가 나에게 보낸 오래된 이메일의 마지막 부분을 가리켰다. 우리는 새로운 제품 출시를 준비하느라 바빴던 때였다. 너 없이는 이 일을 할 수 없었어. 너는 이 모든 것의 근간이야. 이 회사에서 누군가를 근간이라고 부르지 않아. 박이 말했다. 그 사람이 집에서 돈만 쓰며 앉아 있었기 때문이 아니야?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내 안에 무언가가 제자리를 찾았다. 그것은 분노도 자부심도 아니었다. 더 차갑고 날카로운 명확함이었다. 저는 강민수를 복수하기 위해 이 일을 하는 게 아니었어요. 제가 시간과 땀, 젊음을 바쳐 함께 쌓아온 이야기에서 지워지지 않기 위해 이 일을 하는 거였어요. 두 번째 재판은 흐린 회색 수요일 아침에 열렸지만 이번에는 모든 것이 달랐습니다. 저는 박과 함께 법정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손에 바인더를 들고 자세는 곧게 펴고 눈은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강민수는 이미 거기에 있었다. 머리를 뒤로 빗어 올린 모습. 같은 네이비 수트 하지만 이번에는 불안해 보였다. 그리고 처음으로 다른 것을 눈치챘다. 그의 약혼녀가 옆에 앉아 있지 않았다. 판사는 박이 3일 전에 제출한 파일을 살펴보았다. 안에는 감사 이메일, 재무 기록, 손으로 쓴 소유권 초안, 그리고 클레어에 서명된 진술서가 들어 있었다. 그는 살짝 고개를 끄덕이고 시작하라고 손짓했다. 박은 차분한 확신으로 서 있었다. 판사님, 이건 감정적인 불만이 아닙니다. 이건 전체적인 그림에 관한 것입니다. 지세진 여사가 단순히 배우자 이상의 존재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녀는 그린테크의 시작부터 핵심적인 부분이었어요. 그녀는 직함이 없었지만 그녀의 기여는 구체적이었습니다. 증거물들이 하나씩 법정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강민수가 저를 회사의 기둥이라고 칭한 이메일, 은행 송금 내역, 공동 서명한 제안서, 그리고 2015년 손글씨로 작성된 소유권 계약서. 강민수는 움직이지 않았다. 박이 2016년 이메일에서 당신이 회사를 구했다고 쓴 부분을 큰 소리로 읽을 때 그의 손이 의자 옆면을 움켜쥐는 것이 보였다. 자만스러운 미소는 사라졌다. 옆에서 속삭이는 소리도 없었다. 단지 침묵뿐이었다. 그의 변호사가 일어나 이에 제기하며 문서들이 공식적인 법적 효력이 부족하고 위조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판사는 이를 기각하지 않았다. 이 법원은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데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라고 그는 말했다. 이 자료들이 진정성 있는 것이라면 심각한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박 씨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우리는 회사 초창기 시절 근무했던 전직 직원 여러 명과 연락을 취했습니다. 이들은 서진 씨의 관여를 직접 목격한 사람들입니다. 첫 증인으로 나선 것은 40대 초반의 전 창고 직원 정민우였다. 그는 단순한 회색 셔츠를 입고 오랜 노동으로 다른 손을 드러내고 있었다. 이 씨를 기억합니다라고 그는 단호하게 말했다. 배송이 지연되거나 주문이 엉망이 되면 그녀가 창고에 내려가 상자를 확인했습니다. 강민수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녀를 그림자 사장이라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솔직히 말해서 그녀가 모든 일을 처리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증언한 사람은 현재 커뮤니케이션 담당자로 근무하는 전 인턴 김하늘입니다. 그녀는 저를 단계별로 훈련시켰습니다. 김은 말했습니다. 공급업체와의 협상부터 고객 답변 작성까지. 그녀는 뒤에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바로 현장이었습니다. 그들의 말은 조용한 타격처럼 강민수의 법률팀이 쌓아올린 벽을 깨뜨렸다. 증언 후 판사는 30분 휴정을 선고하고 그린텍에 2015년부터 2018년까지의 내부 재무 기록을 제출하도록 명령했다. 강민수가 법정에서 걸어 나올 때 그의 어깨가 처졌다. 그가 항상 갑옷처럼 입었던 자신감은 사라졌다.
그는 변호사에게 몸을 기울여 속삭였지만 나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다. 나는 진실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누군가가 드디어 듣고 있었습니다. 휴정 중 박이 물병을 건넸다. 당신은 이 사건의 흐름을 완전히 바꾸고 있어요. 나는 그녀에게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나는 단지 내가 살아온 삶을 말했을 뿐이에요. 그녀는 미소를 되돌려주며 말했다. 모든 사람이 기억을 증거로 만들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당신은 했어요. 재판이 재개되자 판사는 발표를 했다. 내가 사업에 송금한 자금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해 더 광범위한 조사가 진행될 것이며 의심스러운 거래를 검토하기 위해 독립적인 감사가 지정될 것이라고. 강민수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재판 후 일주일 후 박이 나를 사무실로 불러들였다. 그녀의 톤은 차분했지만 그 아래에 날카로운 것이 느껴졌다. 곧 드러날 것 같은 날카로움. 윤희 보충 감사 결과를 보냈어요. 그녀가 내가 들어오자 말했다. 이번에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에요. 고의적인 행동이에요. 그녀는 내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재무은닉이에요. 나는 앉아 배가 콕콕 쑤시는 듯한 느낌을 받으며 박인의 앞에 인쇄된 문서 더미를 펼쳐놓았다. 각 페이지에는 우리 이혼 전 3년간 그린테크의 재무거래 내역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거기 흑백으로 기록된 송금 내역이 있었습니다. 덕 5,600만 원, 약 12만 달러. 델라웨어에 등록된 쉘 회사인 노어스브리지 솔루션즈 LLC 계좌로 이체된 금액이었습니다. 날짜는 이혼 소송이 제기되기 6주 전이었습니다. 박은 상세한 장부를 가리켰습니다. 저는 이름에 혼란스러워하며 물었습니다. 노어스브리지는 뭐죠? 나는 긴장된 목소리로 물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녀는 차갑게 대답했다. 조사해봤어요. 직원도 없고 사업 활동도 없어요. 그냥 쉘 회사예요. 분할 전에 자산을 숨기고 공유 가치를 줄이기 위한 임시 계좌죠. 나는 무의식적으로 주먹을 쥐었다. 그 돈 부리의 돈은 우리가 밤늦게까지 일하고 예산을 쪼개며 내 개인 신용카드로 자금을 조달한 마케팅 캠페인을 통해 함께 쌓아온 것이었다. 그가 내 등 뒤에서 그 계좌를 몰래 털어내고 법정에 나서서 내가 단지 재정적 동반자였을 뿐이라고 행동하는 걸 생각하니 구역질이 났다. 하지만 윤은 그린테크 시스템 깊숙이 숨겨진 다른 것을 발견했다. 회계 소프트웨어 안에 고의로 숨겨진 잘못된 라벨이 붙은 폴더 안에 있었다. 그 파일의 제목은 지천15 자본 선지급 개인이었습니다. 그 파일에는 제 개인 저축계좌에서 직접 이체된 2,437만 5천 원, 약 18,750달러, 이 기록되어 있었고 이 돈은 공급업체와의 첫 장비 주문 비용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 거래는 자산 분할 과정에서 그린테크가 제출한 재무보고서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박이 나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이걸 기억하나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가 은행에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계약서에 서명할 수 있도록 저축계좌에서 돈을 인출했어요. 그 후 그냥 잊어버렸어요. 박의 팔이 가슴 앞에 교차되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잊지 않았어요. 그는 기록해 두었지만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도록 했을 뿐이에요. 그날 오후 박은 재무조사 확대를 요청하는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녀는 모든 자료를 첨부했다. 유령 회사 구조도, 자본 지원 내역, 공개되지 않은 송금 내역. 판사는 신청을 승인했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가 나를 직접 바라보는 것을 포착했다. 무관심함이 아닌 고려하는 시선으로. 그는 강민수 변호사 팀에게 2015년부터 모든 금융기록을 제출하도록 명령했다. 개인 금융자문사와의 모든 통신 기록도 포함해 일주일 내에 제출하라고 했다. 다음 재판에서 저는 더 이상 방어하는 입장이 아니었습니다. 설명을 기다리는 쪽이 되었습니다. 강민수는 늦게 도착했습니다. 넥타이가 풀어져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으며
눈 밑의 다크서클은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습니다. 그의 변호사들은 주변을 어지럽히며 서류들을 넘겨보고 있었고 박은 차분한 자세로 앞으로 나섰습니다. 판사님, 그녀는 말문을 열었습니다. 저희는 단순히 제 의뢰인이 그린테크 설립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는 증거를 제시하는 것뿐 아니라 피고가 해외 기업으로 위장한 합법적 기업으로 자금을 이전해 결혼 재산 은닉을 고의로 숨겼다는 문서도 제출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은 즉시 이의를 제기했지만 판사는 손을 저어 거부하고 강민수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달튼 씨, 그는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다. 이혼 소송이 시작되기 6주 전에 노스브리지 솔루션스로의 자금 이체는 왜 이루어졌습니까? 강민수는 당황했다. 저는 현금 흐름을 관리하는 현명한 방법이라고 조언받았습니다. 그는 망설였다. 그리고 2015년에 이 씨가 이체한 자금에 대해선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박은 기다리지 않았다. 그녀는 앞으로 나서서 두꺼운 증거 파일을 판사의 책상에 올려놓았다. 이건 뭐죠? 그녀가 물었다. 그린테크의 내부 문서로 이서진 씨의 개인 계좌에서 회사 창업 비용으로 사용된 2,437만 5천 원의 이체 내역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반박은 없었다. 긴 침묵만이 흘렀다. 판사는 천천히 의자에 기대며 펜을 내려놓았다. 이 법원은 달튼 씨의 자산에 대한 임시 동결 조치를 검토 중입니다. 재정 검토가 완료될 때까지입니다. 강민수는 머리를 테이블로 숙였다. 그리고 수개월 만에 처음으로 깊은 숨을 내쉬었다. 사건 소식이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퍼져나갔다. 지역 비즈니스 잡지가 소송에 대한 기사를 게재하며 스타트업 소유권 분쟁의 방향을 바꾼 결정적인 새로운 증거라고 언급했습니다. 제 이름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린테크의 창립 배경을 아는 사람은 누구나 비공식 공동 창업자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청문회 3일 후 박은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강민수의 변호사로부터 비공식적이고 비공개 회의 요청이었습니다. 우리는 동의했습니다. 회의는 유리로 된 사무실 타워 18층의 조용하고 무균실 같은 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강민수는 변호사만 동반의 한쪽에 앉아 있었고 두 사람 모두 긴장한 모습이었습니다. 박과 저는 차분했습니다. 그녀는 이미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우리는 10억 1,400만 원, 약 78만 달러의 일회성 보상금을 제안합니다. 대신 귀하의 고객은 공동 창업자 지위를 포기하고 사건을 비밀로 유지하기로 동의해야 합니다. 그의 변호사가 말문을 열었다. 나는 한마디 더 듣지 않았다. 박 씨 쪽으로 살짝 고개를 돌리고 머리를 흔들었다. 그녀는 즉시 메시지를 이해했다. 아니요, 그녀는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제 의뢰인은 입막음 돈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실이 공식적으로 인정되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건 협상 대상이 아닙니다. 강민수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그는 더 이상 반박할 말이 없었다. 현명한 반박도 없었다. 처음으로 그는 더 이상 위장할 것이 없었다. 나는 그 밤들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다. 그와 나 거실 바닥에 다리를 꼬고 앉아 전단지를 손으로 접던 때 그는 한때 농담으로 언젠가 회고록을 쓰고 첫 페이지를 나에게 헌정하겠다고 말하곤 했다. 지금 내가 원하는 것은 훨씬 더 소박한 것이었다. 내 이름이 그 이야기 속에 단순히 존재하는 것, 대신 그는 내 이름을 완전히 지우려 했다. 마치 내가 결코 그곳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일주일 후 최종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저는 혼자 법원에 갔습니다. 박은 제가 거기 있을 필요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고 하지만 저는 직접 듣고 싶었습니다. 제가 거의 3년 동안 믿고 싶어 했던 그 말을 직접 듣고 싶었습니다. 법원은 판사가 안정된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다. 이서진 여사가 그린테크의 창립과 발전에 실질적, 지속적인, 체계적인 기여를 했다고 판단합니다. 그 후 그는 잠시 멈췄다가 눈을 들어 나를 직접 바라보았다. 정식 소유권 계약이 제출되지 않았지만
증거는 그녀의 미등록 공동 창업자 역할을 확인합니다. 따라서 그녀는 완전한 법적 인정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수년간 처음으로 가슴이 풀리는 느낌이었다. 승리 때문이 아니라 내가 모든 것을 쏟아부은 이야기 속에서 더 이상 유령이 아니었기 때문이었다. 법원은 9,600만 원, 약 72,000달러의 환급을 명령했습니다. 이는 제가 개인 저축에서 이체한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법원이 포렌식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그린 테크의 총가치의 28%에 해당하는 추가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한 것이었습니다. 박 변호사는 이 지분이 제가 그 형성기 3년간의 운영에 참여한 것을 반영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부분이 이어졌습니다. 판사는 그린테크가 내부 역사 기록을 수정해 저를 공식적으로 창립 기여자 중 한 명으로 명시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비록 제가 더 이상 주식을 보유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요. 법원을 나섰을 때 기자도 호기심 어린 구경꾼도 없었습니다. 단지 저 혼자 수년 만에 가장 가벼운 발걸음으로 오후의 거리로 걸어 나갔습니다. 그날 오후 아파트로 돌아가자 문 앞에 편지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름은 없었고 앞면에 작은 손글씨로 적힌 메모가 있었습니다. 사과해야 합니다. 봉투 안에는 편지가 있었습니다. 강민수의 전 비서인 윤서린으로부터 온 것이었습니다. 법정에서 그와 함께 앉아 제 고통을 비웃던 같은 여성이었습니다. 법원에서 공개된 파일을 읽었습니다. 그녀의 편지는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진실이 얼마나 숨겨져 있었는지 몰랐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잘못 믿은 것에 대해 사과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침묵하지 않았기 때문에. 편지를 접어 책상 옆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녀의 사과가 필요해서가 아니라 기억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한 사람이 말할 용기를 내면 다른 누군가가 듣는 용기를 얻는다는 것을. 몇 주 후, 그린테크는 회사 웹사이트에서 원래 창립자 섹션을 조용히 삭제했다. 재설계된 회사 속의 페이지에는 새로운 목록이 있었다. 회사의 기반을 닦은 개인들의 이름이었다. 가장 위쪽, 굵고 깔끔한 글씨체로 이서진. 제목도 화려한 장식도 없었다. 그저 조용하고 강력한 한 줄이었다. 그리고 솔직히 그걸로 충분했다. 판결 후 거의 1년이 지나서 저는 시애틀의 한 컨퍼런스 홀 무대 뒤에서 메모장으로 가득 찬 노트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저는 긴장하지 않았습니다. 베이지색 블레이저를 입은 젊은 여성이 다가와 마이크를 제 넥타이에 고정시키고 미소 지었습니다. 이씨, 15분 후입니다. 방이 가득 찼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감사 인사를 건네며 거울 쪽으로 돌아섰습니다. 거울 속에는 39세의 여성이 있었습니다. 더 이상 숨겨진 파트너가 아니었고 서류에서 빠진 이름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저였습니다. 자신의 목소리를 되찾기 위해 싸운 여성.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찾도록 돕기 위해 준비된 여성. 그날 컨퍼런스의 주제는 지쳐진 목소리 그리고 그것을 되찾는 방법이었습니다. 빗속으로 걸어 들어가 무대에 올랐을 때 나는 주저하지 않았다. 방을 둘러보았다. 메모를 적는 젊은 여성들, 몸을 기울여 듣는 나이든 여성들, 그리고 조용히 듣고 고개를 끄덕이는 몇 명의 남성들. 그들은 내 이야기의 모든 세부 사항을 알지 못했다. 하지만 그들은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한때 듣기를 거부한 진실을 위해 왔던 것이다. 나는 한때 무관한 사람이라고 불렸습니다. 나는 안정적이고 명확한 목소리로 말했다. 중요하지 않은, 부담스러운 존재. 하지만 가장 위험한 것은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게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그 말을 진실로 믿기 시작할 때입니다. 나는 손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며 보낸 긴 밤들, 믿는 꿈을 위해 저축을 모두 털어넣은 일, 법정에서 무시당했던 경험, 내 이름이 잊혀진 채 조용히 서 있던 순간들을 이야기했다. 직도 어느 날 그 이름이 다시 기억되던 순간까지. 나는 그들을 울리려고 온 것이 아니었다. 내가 남기고 싶었던 단 한 가지 진실은 이었다. 침묵은 결코 당신이 누구인지 지키는 방법이 아닙니다. 내가 말을 마치자 방이 조용해졌다. 박수가 터져나왔다.
젊은 여성이 앞으로 다가와 나를 안았다. 저는 스타트업을 그만두려고 했어요. 그녀가 속삭였다. 모두가 여성은 이 분야에 속하지 않는다고 말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당신 때문에 저는 떠나지 않을 거예요. 그날 밤 호텔방으로 돌아와 노트북을 열고 방금 입력한 이름을 바라보았습니다. 리드 앤드 라이즈 컨설팅. 왜냐하면 당신의 목소리가 기반을 쌓기 때문입니다. 저는 아직 공식적으로 회사를 설립하기로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절대적으로 확신했습니다. 이번에는 그 꿈이 다른 사람의 것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페이지의 첫 번째 이름은 제 것이 될 것입니다. 3달 후, 저는 서진 앤드 라이즈 컨설팅을 공식적으로 설립했습니다. 작은 규모지만 결의에 찬 회사로 여성들이 스타트업, 재정 분쟁, 그리고 혼자서는 감당하기 두려웠던 법적 장애물을 극복하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제 첫 번째 고객은 베다해였습니다. 그녀는 전 남자친구가 함께 운영하던 카페의 수익을 모두 빼앗긴 싱글맘이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저는 그녀의 눈을 바라보며 차분한 확신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바로 당신과 같은 위치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머물지 않을 것입니다. 함께 걸어 나갈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컨설팅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노동, 인정받지 못한 지적재산권, 초기 단계에서 명확한 계약의 필요성에 대한 제 글들은 널리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수천 번 공유되었습니다. 한 소규모 기업 잡지는 저를 스타트업에서 비공식적 기여를 재정해야 하는 여성이라고 불렀습니다. 저는 인터뷰를 하지 않았습니다. 칭찬을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단순히 계속 나아갔을 뿐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제 이름이 알려지는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함께 만들어간 꿈에서 지워진 수많은 여성들의 이야기를 높이는 것이었습니다. 한적한 가을 오후, 새로운 고객 프로젝트를 체결하고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 제 책상 위에 꽃다발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름은 없었습니다. 단지 섬세한 필체로 쓴 메모가 있었습니다. 침묵을 깨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나서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도 서기 두려워하는 이들을 위해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LJ. LJ가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미소 지었습니다. 왜냐하면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가장 큰 승리는 법정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당신의 이야기가 누군가가 자신의 이야기를 쓰기 시작하는 이유가 될 때 일어납니다. 그 겨울 후반, 덴버 세미나를 위한 프레젠테이션을 편집하던 중 박이 전화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 장난스러운 톤이 느껴졌습니다. 믿지 못할 일이 일어났어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나는 타이핑을 계속하며 그녀를 스피커폰으로 연결했다. 박, 이쯤 되면 나한테는 아무것도 놀랍지 않아. 그녀는 전화 너머로 들리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만약 내가 강민수가 그린 테크 CEO에서 사임했다고 말한다면? 내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얼어붙었다. 주변 공간이 갑자기 정지된 듯 했다. 공식적인 이유는요, 그녀가 계속했다. 개인적인 스트레스와 자신에게 집중하고 싶다는 이유예요. 하지만 우리 사이에서 말하자면 이사회 내부 감사와 추가 재무 검토가 큰 역할을 했어요. 나는 승리의 기쁨을 느끼지 않았다. 의자에 기대어 앉아 흰 커튼을 통해 들어오는 부드러운 빛을 바라보았다. 내가 느낀 것은 더 깊은 것이었다. 승리가 아니었다. 마무리였다. 강민수가 떨어지길 원한 적은 없었다. 내가 기여한 것을 인정받고 싶었을 뿐이다. 이제 말로 증명할 필요는 없었다. 행동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과거 내 존재를 부인했던 회사에서 이제 서진 앤드 라이즈의 이메일 박스는 점점 더 용감한 목소리들로 가득 차고 있었다. 그중 한 목소리는 위스콘신주에서 온 학교 교사 서주의 것이었다. 그녀는 썼다. 사람들이 나에게 그저 아내일 뿐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당신의 보이지 않는 기여에 대한 기사를 읽고 나서 남편이 내 동의도 없이 집을 팔려고 할 때 목소리를 냈어요. 박은 항상 옳았다. 한 사람이 말할 때 다른 이들에게 더 진실되게 살 수 있는 용기를 준다. 저는 서주의 편지를 인쇄해 책상 옆에 붙여두었습니다. 자랑스러워서가 아니라 이 길을 혼자 걸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상기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저에게 묻습니다. 왜 더 일찍 말하지 않았나요? 저는 항상 솔직히 대답합니다. 네, 하지만 영원히 침묵을 지켰다면 더 후회했을 것입니다. 과거에는 제 가치가 타인이 인정해야만 존재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인정받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는다고요. 하지만 결국 깨달았습니다. 그 가치는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단지 묻혀 있었을 뿐입니다. 회의적인 시선, 무시하는 웃음, 나를 침묵하게 만들기 위해 설계된 달콤한 말들 아래 타인의 성공 뒤에 묻혀 있었을 뿐입니다. 사랑과 충성심, 그리고 두려움 때문에 그 사실을 너무 오래 받아들였습니다. 이제 더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진실은 어떤 깊이 묻혀 있더라도 드러나는 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차가운 땅을 뚫고 나오는 봄물처럼. 저는 회고록을 쓴 적이 없습니다. 롤모델이 되려고 한 적도 없습니다. 제가 한 일은 단순히 이야기를 전한 것뿐입니다. 많은 여성들이 살아온 이야기지만 소수만이 공개적으로 말할 수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저는 공개적인 강연에서 한 번도 강민수라는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피하려고서가 아니라 제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저를 부인한 사람으로 기억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제가 자신을 부인하지 않기로 선택한 사람으로 기억할 것입니다. 그해 말경, 저는 강민수와 함께 살았던 노스 포틀랜드의 옛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새로운 주인들은 거의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하지만 흰색 울타리는 여전히 그대로였습니다. 저는 문 앞에 오래 서 있었습니다. 문을 두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집이 제 이야기의 끝을 의미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단지 일시적인 멈춤이었을 뿐입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창문을 내렸다. 겨울바람이 춥게 찔렀지만 정화되는 듯한 느낌이었다. 미소를 지었다. 더 이상 쓴맛은 없었다. 단지 부드러운 평화만이 있었다. 과거는 바꿀 수 없다. 하지만 하루하루를 단단한 믿음으로 나아가겠다. 내 목소리가 무게를 지닌다는 믿음으로. 그리고 내가 지켜온 진실. 그것은 결코 무의미하지 않았다. 일부 상처는 사람들이 기대하는 대로 치유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부 흉터는 인정될 때 배지로 변합니다. 저는 제 흉터를 자랑하기 위해가 아니라 조용한 상기시키기 위해 착용합니다. 저는 그림자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증오로가 아니라 제가 스스로 위해 지은 빛으로. 이의 이야기는 한 가지 영원한 진리를 증명합니다. 진실은 영원히 묻혀 있을 수 없습니다. 진정한 가치는 타이틀이나 대중의 칭찬으로 정의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깎아내리거나 지우려 할 때조차 자신에게 믿음을 가진 사람의 조용한 힘 속에 존재합니다. 이 씨는 복수를 위해 일어선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자신의 목소리, 존엄성, 그리고 자신이 함께 만들어간 이야기 속에서의 정당한 자리를 되찾기 위해 일어섰습니다. 침묵이 더 안전하게 느껴지는 세상에서 그녀는 때로는 목소리를 내는 것이 진정한 자유로 향한 첫걸음임을 증명했습니다. 이 씨의 여정이나 용기가 당신의 삶에서 어떤 것을 떠올리게 했나요? 무시당했던 사람이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나요? 댓글로 생각을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회복력과 목소리를 내기 위해 필요한 힘을 축하하는 더 많은 솔직하고 강력한 이야기를 위해 채널을 구독해주세요.